증권주에 대한 얘기입니다. 증권주의 최근 수급이 이 외국인으로 좀 쏠려 있다라는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, 증권주들이 사실 그 차트를 보면 최근에 주가 흐름이 너무 안 좋았어요.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아무래도 이제 2분기 실적의 정점을 찍고 나서 3분기 때 추가적으로 실적에 대한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를 이제 의문을 하시는 투자자들이 많을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 결국에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뭐 5월에 상장이 됐고 5월 말에 상장이 됐고 네. 6월, 7월까지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이제 8월 들어서 본격적인 규제가 강화가 되면서 거래량이 급감을 했죠. 근데 네. 이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다른 이제 코스피,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으로 매매가 확 늘어나면 상관이 없는데 같이 죽어버린 상황이라 그럼 거래 대금이 이렇게 줄어든 상황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은 계속 유연하게 이어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글로벌적으로 봐도 미국 시장이 고점을 계속 갱신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러면 이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서학 개미들도 매매를 좀 제한적으로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. 그런 점에서 증권주들이 이제 3분기에 대한 실적의 우려를 주가로 표명을 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특히나 오늘 SK증권이 가장 잘 가고 있습니다. 어제는 SK하이닉스의 자사주 소각의 이 투자 중개업자로 SK증권을 선택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달렸고요. 오늘도 좋은 모습인데 SK증권 그럼 한동안 좀 괜찮다고 볼 수 있을까요? 네, SK증권 한동안 이제 40조를 소각을 해야 되죠. 네. 그러니까 SK증권이 주체로 이제 매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것만 해도 수익성은 상당히 좀 높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삼성증권도 뭐 소각 내지 배당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주체를 하는 그런 증권사가 삼성증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. 그래서 오늘 삼성증권이 빠지지 않고 있는 것도 그런 암묵적인 기대감이 주가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오늘 앞에서 잠깐 얘기해드렸지만 뭐 스테이블 코인 거래소 관련된 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사업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코인원의 3대 주주로 등극을 한 상황이고요. 하나투자증권도 역시나 이제 그 두나무의 지분을 상당히 좀 많이 가지고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과 더불어서 코인 거래소에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증권사들은 나름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워낙 최근 1년 동안 우리 증시 물론 6월, 7월에 주춤했습니다만 이전에 본 적 없던 주가 상승의 흐름 보여주다 보니까 증권주들 많이 주목하셨단 말이죠. 말씀하신 대로 뭐 올해 상반기 굉장히 좋았습니다. 꺾이기 전까지는요. 그런데 증권주, 그러니까 사든 팔든 브로커리지 수익은 나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증권주 갖고 계신 분들이 최근 많이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. 증권주 앞으로의 흐름은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? 앞으로의 흐름은 역시 이제 금리가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단계고, 그래서 뭐 금리가 높아지면 되레 증권주보다는 자산들이 많은 보험주들을 선호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네. 최근에 뭐 현대해상이라든지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우리나라 입장으로 봤을 때는 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금리 스탠스 자체가 이제 인상보다는 뭐 계속 유지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지만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계속 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. 네. 이런 것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럼 증권주보다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보험이나 보험 쪽 관련된 종목들이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, 은행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. 은행도 역시나 금리를 인상을 한다라고 하고 금리 인상에 대한 흐름이 단기보다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계속 뭐 예대 마진에 대한 수익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대안처로 오늘도 뭐 이 관련된 종목들, 뭐 KB금융이나 기업은행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양호하게 선방을 하고 있는 뜻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, 그렇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보험주 중에서는 어떤 종목이 조금 메리트가 있을까요? 앞에서 얘기해드렸지만 현대해상이 가장 뭐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, 네. 그리고 뭐 그룹주 내에서도 역시나 이제 손해보험률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사고율이 줄어들면 이 보험회사에서는 직접적으로 수혜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런 점에서 현대해상이라든지 DB 손해보험을
가장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증권주와 더불어서 보험주 저희가 짚어봤습니다. 마지막으로 오늘 장 탑픽 어떤 종목인지 꼽아주시죠. 네, 오늘 장 탑픽 종목은 한국 화장품 제조를 한국 화장품 오랜만에 제조요. 또 가져왔습니다. 네. 그래도 테마성으로 시장에 뭐 대안처를 찾는 것보다는 실적이 같이 뒷받침이 되면서 대안처를 찾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이 종목을 좀 가지고 왔고요. 네. 제가 뭐 한국 콜마도 가지고 왔지만 이 관련된 부분에서 OEM, ODM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. 그래서 한국 콜마, 코스맥스, 코스메카 코리아가 OEM, ODM으로 상당히 좀 가격적인 부각이 됐었고 네. 중저가 브랜드나 중저가 관련된 OEM, ODM 기업들도 그럼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한국 화장품 제조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구다이 글로벌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이제 뭐 아직 상장은 되지 않았지만 네. 그 장외 시장에서 지금 10조 이상에 대한 밸류를 받고 있는 그런 화장품 대형 그런 기업이 있는 굿아이요? 구다이 글로벌이라고 구다이? 네, 그런 회사가 IPO를 하려고 이제 뭐 하반기 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. 이 회사의 가장 크게 OEM, ODM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동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품의 OEM, ODM을 안전적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. 당연히 이제 북미 쪽이라든지 유럽 쪽에 대한 판매가 계속적으로 증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. 그래서 오늘 뭐 1,700원 정도에서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. 네.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. 1차적인 목표가는 13,000원 제시해 보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9,900원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장 탑픽 종목으로 한국 화장품 제조 꼽아주셨고요. 17,000원대 오늘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 목표가는 13,000원, 손절가 9,9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. 제가 최근 주가 흐름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네. 최근에 뭐 사실 긍정적인 이슈보다는 좀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우리 증시가 버텨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나마 이제 코스피가 7,000선까지 다시 터치하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한동안의 흐름들 좀 어떻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? 한동안의 흐름은 코스피는 거의 뭐 7,000선에서 6,500선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. 네. 코스닥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900선까지는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 줄 알았으나 또 900선 한 880에서 지금 뭐 800선 아래로 또 움직이고 있어서 한 뭐 780에서 880 정도에 대한 박스권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네. 어제 뭐 아시다시피 결국에는 모더나에 대한 수혜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했잖아요. 네.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이 흐름이 계속 연계가 되지 못하고 있다. 그런 점에서 코스닥 시장이 좀 더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결국에는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성전자, 전자닉스가 버티고 있지만 네. 코스닥은 전자닉스를 대체할 만한 그런 후보군의 이 시장에 대한 부분을 조력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좀 나오기 전까지는 좀 박스권 흐름이 계속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